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 에이지 마스터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애터미 파인자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 비타민의 복합 포뮬러 애터미 파인자임인데 이 파인자임이가 조효소가 주 원료인데 조효소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게 효소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는 우리 소화기관을 포함한 각종 장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을 타고 이제 이게 흐르기 때문에 몸 어디에든지 이 효소는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애초에 뭐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효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또 만들어지는 그 숫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요함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이제 영양소를 이 효소가 채워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조효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역할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이 몸속에서 소화나 흡수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음식이 이제 이렇게 몸속에 이제 들어오면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중간에서 이제 흡수 가능한 영양분으로 변화시키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역할을 효소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효소가 그 기능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이제 그 영양분으로 변하는 과정을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의 역할이고요.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 파인자임은 이 효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조효소이기 때문에 조효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애터미 파인자임은 첫 번째로 이제 5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3종 이게 조효소인데 이 비타민 3종이 이제 들어있고요. 근데 삼대 영양소는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예. 3대 영양소에 이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판토텐산, 비오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있고 주 원료이고요. 부원료로 이제 소화효소 부족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소화제 얘기하듯이 이런 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소화효소에는 그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 유당분의 효소들이 들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인애플 분말 30% 함유가 돼 있어요. 부원료로. 그리고 이제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브로멜라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이 단백질 분해 효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사용하지만 의약품으로도 지금 브로멜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난수화성 말토데스트린과 폴리덱스트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요런 난수화성 말토데스트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까지 이제 내려가서 우리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주 원료인 3종의 조효소이거든요. 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1, 그다음에 판토텐산,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는 파인애플 맛 식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이 대사라는 게 어떤 대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사라는 말은 어떤 게 대사가 몸에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삼대 영양소가 이게 제대로 에너지로 바뀌지 못해서 체내에 남아서 이제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생기면 비만을 초래해서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3종의 조효소가 그 대사를 이제 대사에 필요함으로 해서 대사가 잘 되게 만들어서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이 조효소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다시 조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밑에 대사작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 고혈당,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수표에 생기면 비만을 초래하여 혈당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대사적용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설명드린 효소에 우리 조효소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몸에 반응을 하는데 조효소가 있으면 조효소가 더 많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고 이 조효소는 조효소 자체 그 독립적으로도 인체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종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9개 중에 중간에 보면 이게 브로멜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게 브로멜라인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처음에 시작하고 이제 이 파인자임 공부할 때 브로멜라인 뭐 이렇게 쭉 성분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브로멜라인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6월에 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입원을 일주일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병원에서 아침 먹고 나면 간호사들이 아침약 주고 가고 점심약 주고 가고 저녁약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근데 약이 그 안에 세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옛날에 아가씨 때 약국에서 3년은 일을 했었고 조제실에 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보면 항상 성분을 검색을 하게 돼요. 저는 습관상. 근데 그 세 가지 약 중에 하나가 브로메라정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제 느낌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성분이 브로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브로멜라인이 염증 반응을 또 이렇게 줄여주고 붓기 완화. 이게 수술한 부분에 그 부어 있는 부분을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로멜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브로멜라인이 요즘에 인스타나 아니면은 저기 페이스북 같은데 광고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면은 체내 독소 배출해주고 염분 배출해주고 붓기 빼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광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 브로멜라인이 우리의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희 친언니가 그 되게 잘 부어요. 그래서 항상 이뇨제를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많이 붓는데 저는 붓는 체질은 아니지만 언니가 이제 이 인유주가 떨어져서 제가 이제 브로멜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자기 전에 두 포를 먹고 잤대요. 이제 파인자임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도 안 부어 있더랍니다. 예, 소변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브로멜란이 확실히 이게 우리 붓기를 빼주는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점이고 그런 브로멜란 성분이 우리 여기 구종의 소화효소 안에 특히 단백질 분해 효소로 이게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네, 그 우리 교육 자료에 문답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다 읽어보셔도 우리 여기 파인잠에 대한 공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 파인잠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B1이나 이제 판톤 이게 발음이 정말 어려 판토테산 비틴 이제 섭취 필요하시고 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과민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고 유제품을 먹고는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이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문답형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한 잔 왜 먹어야 되냐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제 음식물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사에 관여해서 이제 그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파인자임은 우리가 보통 필드에서 다들 그 소화제는 아니지만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만 거의 대부분을 그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화는 보조적인 역할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그 3대 영양분을 이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사의 역할을 관여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루에 한 포 정도 드시면은 전체적으로 몸에 활성화가 생기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이제 또 과식했을 때 이제 소화 기능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하루에 한 포는 무조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면 실제로 소화가 잘 되냐고 되어 있지만은 개인차가 다 있거든요. 소화 역할 자체가. 하지만 이제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저도 회식 같은 거 하고 과식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뭐 같이 동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저도 하나 먹고 네,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정말 트, 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만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일 섭취량이 한 포 이상 가능하냐고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체내에 하루에 뭐 우리 사장님 하루에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오틴 같은 경우도 워낙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4번에 이제 위가 이제 평소에 속이 쓰리신 분 많이 있잖아요. 위산이 많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드셔도 되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은 30g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드실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경우에는 좀 속 쓰릴 수도 있으니까 소화 기능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식후에 바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해서 드시는 분들은 공복보다는 조금 배에 뭔가를 좀 채워놨을 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번째는 이게 이제 유아하고 아동에게도 이제 먹여도 되나 섭취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양을 먹여야 되는지 되어 있는데 12세 이하 6세에서 12세 이하까지는 50에서 70% 정도만 드시게 하고 12세 이상부터는 성인하고 똑같이 한 포를 드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6번째가 이제 다른 영양소하고 같이 이제 컬러푸드 멀티비타민하고 컬러푸드 비타민 C 함께 섭취해도 되냐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푸드 비타민하고 다 이렇게 각각 시간을 이제 조금씩 타임을 두고 드시는 게 좋다고 권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인자임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텀이 들어서 파인자임 교육자에 들어가서 질문서만 한 번 정독을 해도 충분히 우리 판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역시 건강전도사답게 깨알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평상시에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왜냐면 좀 소화 기능이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가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돌아서면 소화가 바로 되는 스타일이라서 좀 안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듣고 좀 하루에 한 포 이상 무조건 좀 챙겨 먹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